여러분은 계속해서 또 코로나 위기 특별 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두 분 변호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 이설 변호사님 함께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실업수당 언이플로이먼트 베네핏 좀 확대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도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렇게 함께 또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설 변호사하고 여러 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방송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파워포인트도 같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병행하면서 조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혹시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희 DKNet 칠성원닷컴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DKNet 앱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워낙에 또 바쁘신 두 분이실 텐데 두 분이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서 방송 출연 계획을 잡으면서 왜 두 분이 함께 오시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 우리 사실 심형균 변호사님도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변호사 세 분이 삼총사가 함께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랬었는데 네. 우리 소셜 디스턴싱, 우리 사회적 거리감 두기에 우리가 좀 입각해서 두 분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게 두 분이 같이 하게 되셨어요? 하여튼 뭐 세 분 뭐 같이 동참하는 준비는 세 분이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보니까 한 몇 주 전에 제가 방송국에도 나와서 이렇게 이 CARES Act하고 이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저희 오피스에 뭐 특별히 이민자들이 뭐 PPP 신청하는 거, EIDL 신청하는 것 그런 부분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세무사들도 있고 그죠? 뱅크도 있고 네. 컴퍼니 가는 거니까 네. 그분들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도와줄 분이 있는데 보니까 직업을 잃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우리 실업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 미디어에서 또 신문에서 보니까 이게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막 많은 인포메이션이 여러 데 나와 있는데 있긴 하지만 또 많이 또 바뀌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좀 잘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프로페셔널들이 이때 한번 힘을 모아서 이것도 잘 정리하고 좋은 정말 좋고 정확한 인포메이션 리소스가 좀 돼주고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고통을 좀 나누고자 고통을 분담하고자 또 정원 차익하기가 너무 버겁해서 그러면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점은 다른데 어떻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른 변호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설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또 신 변호사하고 연락해서 우리 같이 일도 좀 나누고 고통 분담도 좀 같이 하고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니까 사실 이게 저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담당하신 우리 이설 변호사님하고 또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그런 리소스로 제공하고 특별히 보니까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신청하는 그 표준적인 그게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 나누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들이 좀 핫라인을 설정해서 한국말로 물어서 사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담당 CPA가 계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 가서 어차피 접수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실직하신 분들은 막상 도움을 청할 때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이게 실직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한테 만나요. 아 이게 실업수당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나요, 어떻게 변호사님? 예, 많이 오는 많이 편인 것 와요. 아, 같아요. 그래요? 이제 김기철 변호사님이 그래도 이제 먼저 또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사실은 또 준비하는 동안 즐거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오늘 좋은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항상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눠볼 텐데 실업수당이라는 게 뭐 지금 생긴 거 아니고 원래 당연히 있던 거죠. 네. 뭐 실직하면은 신청해서 받는 게 실업수당인데 네. 뭐 그걸 위해서 다 이미 다 뭐 회사에서도 내고 있고요, 있는 네네. 거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코비드 19 그러니까 케어스 액트의 그 실업수당 좀 확대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면서 네. 많이 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은 정말 파격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파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 네. 예. 사실은 정말 파격적이세요. 네. 사실 오늘 조금 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와서 잃을 거 없으니 무조건 파일하세요 라고 네, 얘기를 네.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 정도로 파격적이게 사실 오픈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은 그래도 질문이 그래도 나는 되나? 라는 질문이 드실 수밖에 없으니 네. 좀 고오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파격적으로 바뀌어 있는 지금 네. 현재 실업수당.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케어스 액트라는 건 사실 되게 큰 법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실업수당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EIDL, 뭐 PPP 론, 뭐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받는 베일아웃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케어스 액트 안에 있어요. 네네. 케어스 액트 보시면 특허청 얘기도 나와 있고요. 네. 뭐 하다못해 파산법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맥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내부자 880 자체가. 예. 그래서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케어스 액트의 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실업수당 부분인데요. 네. 자, 이 실업수당도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세 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FPUC라는 게 있어요.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이에요. 네. 야, 그래서 저 이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이 뭐냐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파격적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우세요. 얼마나 더 늘어났고 가능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났고 네. 가능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났냐, 그죠? 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고 누가 더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 있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게 핵심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가 이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즉 FPUC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얼마를 더 받느냐. 예. 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계산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실직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실직을 하면 이게 내가 실직을 하는 분기가 있어요. 네. 내가 보통 분기를 하시면 저희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 2, 3월이 한 그렇죠. 분기, 4, 5, 6월이 네. 한 분기. 내가 해고가 된 시점의 분기에서 한 분기 전으로 가서 또다시 1년을 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5월에 만약에 해고가 됐어요. 네. 그 분기는 없어요. 1, 2, 3분기도 제외돼요. 네. 그 전에 한 해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해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네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받아가시는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니멈이 50몇 불이고 맥시멈이 거의 한 590불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연방에서 추진한 FPUC에 따르면 연방국이 일주일에 600불씩을 더 줍니다. 네네. 그러면 자, 그 기존의 실업수당에서 받아갈 수 있었던 돈을 추가로 자, 기존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원래 있으세요? 주에서 네네. 주는 텍사스 예. TWC에서 주는 어쨌든 지급하는 돈이죠. 네, 지급하는 돈에서 플러스로 연방에서 제공하는 주당 600불을 더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줄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줄인 게 아니고 파타임으로 바뀌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예 해고가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이제 약간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아예 실직을 하셔서 뭐 네. 한 주에 뭐 400불 정도를 받는다. 보통 네. 보니까 뭐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600불 돼서 한 주에 뭐 1000불씩을 받는다 하는데 뭐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일이 좀 줄어서 네. 근데 사실 실업수당은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네. 그래도 600불씩을 더 받나요? 어떻게? 네, 그죠. 근데 네, 받습니다. 그대로 단 받는- 1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으면요. 실업수당을 무조건 그 600불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말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나의 월급이 1불이라도 줄면
나의 받는- 월급이 일부라도 줄었으면은 네. 신청해서 그 연방에서 주는 600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네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FPUC의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를 더 받아갈 수 있느냐. 기존에 받아가실 수 있는 돈에서 일주일에 600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게 이번 CARES Act의 FPUC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지금 뭐 1불이라도 나의 월급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아까 계산법에 따라서 네. 월급이 줄었다 하면 이제 신청을 해서 더 받는다 했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내 월급이 뭐 한 달에 4,000불 정도를 이제는 수입이 있으셨던 분이 네. 한 3,000불로 줄었어요. 이 코로나 네. 사태로 해서. 네. 그러면 신청해서 실업수당 신청하고 얼마 실업수당이 책정이 되든 거기에 그럼 연방에서 600불을 더해서 나온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뭐 들으면서도 사실 뭐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파격적이긴 이제 하네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네. 이게 지금 7월 30일 날 마감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7월 30일까지만 그 주는데 네. 네. 지금 600불 더 주는 예, 게 예, 맞는 거죠. 그게 네. 7월 30일 날 마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신청하라고 온라인으로 이제 개설됐는데 네. 지금 신청을 하고 네. 어프로브되고 네.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7월 30일까지 가는데 예. 빨리 신청한 사람은 일주일에 600불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소급 적용해서 신청한 날짜부터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실업 날짜부터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에서는 지금 우선은 기존 이제 이게 사실은 주랑 연방이랑 계약을 맺는 관계세요. 그래서 주랑 계약이랑 연방을 맞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 날짜나 아니면 실업 날짜나 두 개장 늦은 그렇죠. 날짜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신청했던 신청 날짜는 아니고 내가 실직 날짜를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야 그러니까 빼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신청했으면은 지난 거 다 네. 계산해서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게 소득이세요, 사실은. 네. 소득이 아니라 이게 세금이 안 포함되시진 않으세요. 이게 음.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제외하고 네. 받으시게 될 네, 것입니다. 네. 세금 제하고 받게 되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죠.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세요. 이게 예. 참 궁금들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이게 또 엄청나게 길어요, 법안이. 이 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주 그렇죠. 내용이실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거는 PUA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 PUA 법안이 이제 저희가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t라 해가지고 네. 이번에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을 확정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정말 파격적이세요. 자, 이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전에 적용되지 않은 개인들,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을 찾던 고용주들 원래는 고용인들 중에서 그 파트타임을 고용을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적용이 안 되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파트타임밖에 일하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분들은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분들도 가능하시고요. 또 고용 기록이 상당히 짧은 분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이게 1년 이게 두 분기 지나고 1년 전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사실 네. 상당한 기간이 오랫동안 필요하시잖아요. 좀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네, 원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또 파격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고용인들 또는 고용 기록이 짧은 자예요. 자, 고용 기록이 짧은 자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사실 들어가면 더 흥미진진해요. 예. 그래서 고용 기록이 짧은 자의 뜻은 1.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얘기하시는 거세요. 취업자들 취업하신 분 말고요. 취업 준비를 하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정식으로 취업이 안 됐고 취업 준비 중에 있었는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업수당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못 하게 됐으니까 네. 적용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로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 고용 계획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내가 찾고 있던 잡이 없어졌다거나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네, 증명은 하셔야 되세요.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지난 18개월 고용의 임금이 부족하지만 네. 자, 다음 짜르르르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유에 인해서 내가 실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뭐 고용 밀접 관계가 있는 자만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적용이 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적용 사항이 정말 넓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 자세히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우선 단순하게 코비드-19 판정을 받았거나 유사 증상이 있어서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네. 그죠? 아니면 거주 가족 중
코비드 확진자가 있으신 분들, 네, 내가 확진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확진을 받았거나. 아니 거주 가족이라고 제가 거주 얘기를 가족도 해가지고요. 가능하고. 네, 네. 그러니까 즉 굳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나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도 있을 네, 수가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거주니까요. 네. 그리고 가족이나 거주 가족들 중에서 코비드 19 확진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 네. 예. 그리고 또는 자녀나 거주 가족 중에 사람들의 학교나 시설 기관들이 닫아서 내가 일을 갈 수가 없는 경우. 즉 노인분들을 가지신 분들은 또한 그 이제 기관들이 닫아 가지고 노인은 내가 보살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아이도 그런가요? 아이 네, 지금 학교를 못 아이들. 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희 비서가 그렇습니다. 아, 저희 비서가 그래요? 우리 그 히스패닉 계통인데 네. 애가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애가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데이케어도 보낼 수 없고. 네. 그래서 와서 사정을 말해서 아예 그 내가 파이어 시킨 그렇고 간도도 이것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냥 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야 된다. 돌보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는 경우도 네. 적용되고요. 자녀나 거주 가족 중 네. 학교나 시설 기관이 닫아서 일을 할 수 없는다는 경우. 네.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직장이 폐업이 돼서 일을 갈 수가 없는 경우. 뭐 당연히 네. 해당이 되겠죠. 네. 의료진들이 자가 격리를 요청해서 직장을 갈 수 없는 경우. 네. 코비드 19 직접적 영향으로 원래 고용이 시작되려고 하거나 했었으나 더 이상 직업이 없거나 직장을 갈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태프였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다. 예,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은 졸업 예정자들 분이세요. 졸업 예정자들. 네, 졸업 예정자분들이 사실 이번에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졸업 예정자분들이 사실 인턴이라든가 많이 그렇죠. 시작하시는 시기가 졸업 시즌이잖아요. 이제 곧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포함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이거는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여 당사자가 가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당하게 가족의 생계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신이 직업을 그만뒀어야 되는 경우. 네. 그리고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당사자의 직장이 폐업이 됐을 경우. 네. 그리고 자영업자지만 파트타임을 찾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 이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실업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서 이 포괄적인 부분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자가 있느냐의 정의는 특정 날짜에 고용이 시작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나 위의 이유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시작하실 수 없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때문에 일을 시작을 아예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 이게 마지막에 자영업자이고 파트타임 직장을 갖고 찾고 있었으나 충분한 노동 이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실업으로 간주되는 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일부 말들이 네. 뭐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뭐 셀프 컨트랙트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뭐 그런 분들도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 그렇죠. 실직으로 처리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세요. 이거는 이 밑에는 사실은 고용 기록이 짧은 자들에 의해서 많은에 대한 설명이세요. 네. 그 외에도 자영업자, 아까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분들 그리고 또는 계약직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유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는 가능하세요. 그래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 가게 문을 대부분 못 열고 계시니까 네. 그 상황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래요? 텔레워크가 가능하신 분들. 텔레워크가 가용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급휴가를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FMLA라고 해서 가족 유급휴가 사정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 법률도 사실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이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금 줄어드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3분의 2, 즉 그 전에 받던 금액의 66% 정도를 받아가시는데 그 유급휴가를 받아가시는 분들은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쉬고 있지만 유급휴가 중인 사람들은 받을 수 없고요. 네네. 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네. 자영업자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레스토랑 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는 풀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것만 하니까 네. 인감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퀘스천이 그거예요. 내가 이 자영업자도 PPP도 신청할 수 있고 Unemployment Benefit 여기에 나온 거 이게 PUA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두 개 다 신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어떤 게 자기한테 유익할지. 사실상 둘이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PPP는 그렇죠. 월급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자기 자신이 네. 월급을 셀프 인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월급을 그렇죠. 주는데 네.
그것도 다른 인플로이도 많으면 네. 아마 그 PPP로 해서 그저 거기에 대한 2.5 타임즈가 더 많으면 네. 그 론을 신청해서 그걸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실 뭐 자기뿐이면 그저 일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뿐이면 그리고 월급을 자기가 조금 자기 자신한테 많이 패했고 셀프 임플로이먼트로 많이 받았으면 이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600불씩 더 주니까요. 더 주니까 더 그걸 잘 계산해서 네.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두 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는 할 수 없다고. 중복돼서 네, 받을 수는 없지만. 예. 네. 그 자기가 잘 계산해서 하나를 신청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PPP도 있지만 또 본인이 이제 고용주이자 고용인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스스로한테 FMLA 월급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텍스 베네핏으로 받아가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즉 유급휴가 처리를 해서 그거를 페이롤 텍스의 3개월 후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걸 하실 경우는 그건 또 PP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아, 그런 그래요? 식으로 처리하시는 금액은 PPP에서 forgive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은 지금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조금 전략적으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본인이. 부분은, 예,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게 만약에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면은 이쪽이 나은지 네. 아니면 PPP를 신청해서 그 대출을 받아서 포기브를 신청하는 게 나은 건지 네. 예. 뭐 이제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들은. 예. 네. PPP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용 자체가 주시면 안 되는 안 걸로 되는 알고 거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작은 샵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PUA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파격적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거나 뭐 어떤 이유든지 일을 못 하고 있거나 뭐 돈을 못 벌고 있으면은 누구든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네네 어느 정말 정도는.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위에 하시는 내용은 self certify는 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네.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위증죄 안에서 이러한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런 다 부분은 다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업수당이 정말 파격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 네. PUEC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PUEC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실업 정책을 늘려줬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누가 더,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이라면 이게 어느 기간 동안의 말씀이세요. 기간을 늘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사실 실업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인 시점에서 기존에 실업하시는 분이 잡을 찾는다는 게 정말 가능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에게 이미 기존에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 중에 7월 1일 2019년 날짜 이후로 만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전부터 내가 이미 실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만기 날짜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실업 못 하실 경우 최대 지금 늘려가지고 13주까지 더 늘려주는 방식이세요. 13주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네.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실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었어요. 네네. 한 달에 뭐 몇백 불씩 TW에서 네. 받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졌잖아요. 네.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원래 받고 있던 거에서 600불씩도 더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예. FPUC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신청해서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뭔가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네. 아, 네. 나중에 그 부분 아, 차트를 그래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오늘은 사실은 네. 나머지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거냐의 부분은 김규철 변호사님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거세요. 네. 조금 마무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네네. 자.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집행하느냐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그 전에 저희 실업수당은 대부분 주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주 세금으로 주가 돈을 줬다면 지금 케어스 액트는 연방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집행 기관은 주 실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TWC 얘기를 하는 게 TWC가 주의 실업 집행 기관이기 네네. 때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돈은 연방에서 나오지만 연방에서 이 역할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주 실업 기관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TWC를 통해서 이제 어플라이 하시고요. 받으시는 부분도 TWC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TWC 통해서 신청해서 뭐 다 확인이 됐고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은 뭐 연방에 뭐 600불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TWC에서 만약에 거절이 됐으면은 뭐 600불도 당연히 그냥 없는 건가요? 네, 일불이라도 일불이라도 받으셔야 받아야 돼요. 됩니다. 네. TWC 기준에서 일불이라도 받으셔야 네. FPUC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야, 뭐 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정보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딱 영역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네.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네네. 지금 추가가 됐고 네. 대상도 확대가 됐고 네.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네네. 네, 그 내용들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질문도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잠시 쉬면서 질문도 좀 살펴보고요. 네. 돌아와서 또 구체적인 얘기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가 부릅니다. Good Time. 네, 질문들을 좀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케이스마다 좀 상황이 예.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네. 사실은 조금 더 상담을 해보고 자세히 알아는 봐야겠습니다만 네네. 뭐 질문들 대략적으로만 좀 살펴보면은요. 네. 에스콥 운영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이것도 질문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에스콥 운영하시는 사실 한인분들은 에스콥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콥 운영하시는 분들 실업수당 뭐 그 체크 발행은 안 했고 인컴 보고 얼마 했는데 실업수당 신청 가능합니까? 네, 네. 여기서 좀 절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체크 발행해가지고 배당금도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세금을 낼 만큼도 인컴 보고가 안 됐다라는데 저 같으면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사실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불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개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약간 네. 비즈니스 오너 베네핏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인커머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금을 내실 의무는 만큼은 만들지는 않으시더라도 약간이라도 수익이 있으시면 이거를 Profit and Loss Statement를 만드셔가지고 증명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고요. P&L 서류를 만들어서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내가 일한 시간을 미니멈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멈 웨이지 법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모든 사람은 7불 50 정도, 7불 25인가요?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일을 매일매일 했으면 누군가 그리고 그걸 서명을 해줄 수가 있으면 네. 그거 제출하셔가지고 나의 웨이지가 미니멈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됐었다. 그러니까 수익은 발생 안 했지만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미니멈 웨이지로 한번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는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한번 서류를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제 생각 제출하셔서 조금 설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실 거는 근데 같으세요. 시도는 해보는 게 좋지 네, 않겠나. 네. 그래서 뭐 그분이 글쎄 W2 인컴을 받으셨으면 네. 그 자기 W2 인컴을 받으셨으면 네. 그게 한 달치로 계산해서 2배 반이 더 많으시면 PPP 에스콥이 PPP를 신청해서 받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게 더 많은지 아니면 실업수당 PPP 기금 다 동났다고 하던데요. 그거야 뭐 계약적인 거니까 그래요? 국회에서 다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네. 이제 확실하게 하면 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1099로 일하던 아들이 얼마 전에 텍사스로 왔는데 텍사스에서 실업수당 신청하니까 텍사스에서 일한 기록이 없다고 안 나오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서 안 나온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네, 제 생각에는 캘리포니아 한 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의를 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은 얼마 전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마지막으로 수요 리포트를 하셨다면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지금 관할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한 곳은 어쨌든 일하고 예. 세금이 그렇죠. 뭐 나간 곳은 캘리포니아니까요. 네. 캘리포니아에 어필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십니다. 네. 자영업자인데 수입이 이거 아까 뭐 비슷하게 말씀 네, 네. 드린 거네요. 네. 자영업자인데 지금 실업수당 PUA하고 PPP 모두 나왔대요. 이 네네. 시점에서 PPP 어떻게 보면 행운이 있으시네요. 네네. 운이 네. 좋으시네요. 네네. 근데 PPP는 그냥 포기하고 실업수당만 받아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어플은 다 됐답니다. 네. 안 받으시면은 뭐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PPP 같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말 사실은 돈 계산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언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네,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PPP는 사실 그 월급뿐만 아니라 렌트, 그렇죠. 리스, 네, 몰게지, 유틸리티까지 다 포함이
포함이 되세요. 네. 예, forgive의 그렇습니다. broadness가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PPP 정말 행운이신데 또 벌써 포기하시는 나왔대요. 거는 예. 아직 못 받았을까 승인이 됐대요. 네, 승인이 됐다고 하시는데 예, 안타깝네요. 이건 PPP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네. 네. 어떤 분이 남편분이 네. 구직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네. 아직 구직이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1099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대요. 네네. 하지만 그마저도 코비드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수입이 줄었답니다. 네. 예.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7월 19일 이제 이후시니까 네.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PUEC에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속해서 질문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김기철 변호사님하고 구체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김기철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이설 변호사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아주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이 받는 대상도 마련해놨고 받는 기간도 늘어났고 받는 액수도 늘어났고 이게 여러 가지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TWC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어떻게 이제 쭉 신청해서 받는 그런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플로우 차트가 이게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하고 플로우 차트를 올렸고 파워포인트에 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플로우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한국말로 예. 번역된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신청할 것인가 그 플로우 차트가 여기 나왔는데 이미 실업사령이 승인된 분 TWC에서 한 네. 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승인되신 분은 가만히 예, 있으시면 그러면 되고, 실업수당이나 PUA를 39까지 혜택이 가능하고 또 그 밑에 600불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실업수당 신청하는 자 해고가 됐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실업 출원한 사람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네네.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화하지 말고요. 전화하지 말고 네.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기를 원하는 거고 네. 이게 TWC에서 원하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비정통적인 실업수당 신청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자영업자 그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이 줄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실업수당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단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고 네. 미리 신청한 분들은 이제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쯤에 우리 말한 것처럼 실업수당을 이제 거의 다 소모한 사람들, 그죠? 네. 7월 19일 이후, 7월 1일 2019년 7월 이후 네. 다 소모한 사람들은 10주간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그냥 통보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13주 기간을 더 받게 되는데 자동으로 추가 더해진다는 혜택으로 거죠. 추가 혜택으로 600불이 더 추가되고 7월 30일까지는요. 네.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도 PUA 혜택이 39주까지 가능하고 600불 주당 600불이 7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네. 그게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 차트를 보고 자기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예, 뭘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지 좀 예. 파악을 하시면 예, 되겠네요. 너무 복잡해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네. 예, 네, 신청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음. 보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필요한 증명해야 될 것도 있고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대체적으로 어떤 게 신청을 그래서 하나요? 제가 파워포인트 올렸는데요. 네. 실업시당 신청하러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이런 네. 인포메이션을 묻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 일한 날짜, 마지막 일한 날짜, 이번 주까지 일했으면 일한 시간, 급여, 그리고 그게 Alien Registration Number, 영주권 번호라 그러는데 사실 네네. 뭐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정보,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은행 계좌,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다 전산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그거를 가지시고 오늘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이 정보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 TW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 방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네. 매 페이지마다 너무나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는데 나 이분한테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 저도 항상 한 번도 실직이 안 돼가지고 다행히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제가 좀 자신이 배우려고 네. 배우면서 이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보다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비디오를 5개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내 로그인을 하는지, 로그인할 때 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어떤 정보를 기입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 회사 정보 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네. 모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안내를 다 해주는 설명해 거죠?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청이 되고 나서 어떤 이메일을 받는지, 네. 그리고 신청이 되고 나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구직을 신청하라는 그 폼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계속 잡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되니까 꼭 이번에는 그게 면제가 됐다 그래요. 꼭 지금 뭐 잡 찾아도 잡이 그러게요.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뭐 잡을 찾아도 없으니까 꼭 잡을 찾지. 원래는 이제 잡을 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잡을 일단은- 찾지 않아도 예, 뭐 네. 그렇지만 괜찮다는 일단은 거죠. 그게 네. 등록은 하라는 네, 거예요. 네. 하여튼 그 과정까지 그 등록하는까지 그 등록하는 과정까지 여기에 보면 너무나게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링크를 5개 달아놨는데요. 네. 여기 링크에 가서 그건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민법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채팅방에도 좀 질문이 오고 있는데 닭하신 분으로 일하다가 못 하고 있는 경우, 뭐 예.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 시민권 받을 때 문제는 없는지.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보니까 저한테 오는 많은 질문들이 그런 질문이라서 그렇죠. 제가 이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케어즈 액트 혜택은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만 아니라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WC에 실업수당에 들어가면 시민 are you a citizen하고 USA citizen하고 묻고 그 다음에 질문이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이민자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AD라는 게 있습니다. 네.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노동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닥하고 이분 사람들이 영주권을 아직 안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자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학생이면 OPT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EAD 카드가 있습니다. 아, 그 EAD 카드에 보면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습니다. 네. 카드 자체에 보면. 네. 그다음에 EAD가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신분 자체가 EAD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비자, H1B 전문직 비자, E2 비자, J1 비자. 그것은 EAD가 없습니다. 그래서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없지만 그 신분 자체가 그걸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EAD는 제한으로 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신분 자체가 비자 스테이스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면 고용주만 예시하는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EAD가 없어요. 네네. 아,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하로 들어가면 여기에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적으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EAD 가진 사람 영주권사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EAD 넘버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데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그걸 증명해 준다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대신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예. 다 가능은 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게 법적 우리 케어액트의 의도입니다. 네. 법적으로. 나중에 600불 받아도 나중에 이민법상 문제 그건 이제 다음 질문인데 그래요? 그건 다음 네.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법적인 EAD가 없어도 신분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고용주의 해고로 당하면 신분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거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해고당하면 안 되세요. 네. 진짜 할 수 없이 해고당하면 신청하라는 겁니다. 네. 일부러 주인하고 내가 해고당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러면 신분 죽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분상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민법상으로도 좀 상의가 필요하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이민 그러니까 이렇게 EAD 가진 사람은 몰라도 네. EAD가 없이 자기 신분을만 재료 신분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네.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E2 비자도 마찬가지로 네. 비즈니스가 운영돼야 E2 비자 계속 유지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H1B나 E2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하는 거는 뭐 원칙상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그렇죠. 일단 일을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계속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진짜 해고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네, 네. 진짜 해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해고하면 신청하세요. 신청할 수 있다. 네, 신청하십시오. 네. 그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 많은 분들이 아까 오케이. 채팅방에도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민 수속할 때 그 만약 연방에서 600불 받은 거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안 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WC에서 받은 실업수당은 사실은 이것은 실업수당
인슈런스죠. 사실 unemployment insurance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 어떤 면에서 고용주가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주고 그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보험 혜택 받는 거, 오바마 혜택 받는 거, 건강보 혜택 받는 거 그것은 공중 혜택이 아닙니다. 공중 혜택에 미국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계획돼서 나온 거는 그것은 한마디로 이 팬데믹 때문에 어시스턴트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어시스턴트 한마디로. 그래서 공중 혜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기존의 그냥 실업수당은 보험이니까 공중 혜택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X를 통해서 나오는 600불은 예. 공중 혜택에 포함이 된다고 된다. 봅니다.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 미국에서 이런 어떤 코비드 19 때문에 일어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감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감안을 봐서 이 부분을 갖고 영주권을 디나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이런 공중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미국에서 영주권 부인시킬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혹시라도 정말 이게 두려우시면 이 미국에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네.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분이 앞으로 공중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보석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보석금 내면 돼요. 네. 그 보석금 다시 찾을 수 없는 돈입니다. 네. 요즘 여번 실업수당 받는 게 그 돈이 더 많습니다. 네. 보증금 뭐 8,100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또 이자하고 합해서 3년 후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안 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 이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이 상황 뭐 이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민 서류를 기각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되어 버렸는데 근데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네, 몇 가지 하지 마무리를 좀 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제 변호사들이 네. 이런 참 조금 복잡하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참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위약이 오기 전에 TWC에서 전화를 이거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전화하라고 핫라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전화하지 말고 그 핫라인 가이드라인을 맞게 어떤 에리아 코드가 9으로 시작하면 이 시간대에 전화하라. 그런 시간대 맞춰서 전화하라. 시간대에 TWC 맞춰서 예요. 전화. 자, 네. 에리아 코드에 맞춰서 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가족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뭐 자녀 중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통해서 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은 우리 새 변호사가 네. 같이 핫라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핫라인을 열어보면 제가 잠깐만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네네. 우리 심영균 변호사님은 그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고요. 상담 가능한 시간은 매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 예. 이설 변호사님은 그 전화번호 있고 매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고요. 네. 저는 저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있고 저는 카카오톡도 다 있습니다. 네. 정프를 하시면 카카오톡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매 금요일마다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핫라인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도움이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심영근 변호사님, 이설 변호사님, 김기철 변호사님, 심영근 변호사님은 월요일, 이설 변호사님 수요일, 김기철 변호사님 금요일 날 예.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변호사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내용들 다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 상담을 받는 상담자들의 정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안내해 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도와주는 돌력자지 네. 변호사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야기 법적인 책임도 듣고 안 됩니다. 궁금하거나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받고 TWC에 문의를 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시간을 꽉 채워서 타이트하게 끝나게 됐는데 두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한마디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기철 변호사님이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질문들은 페크 형식으로 좀 안내를 더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유사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사 질문들은 또 저희가 그렇죠. 다른 분들에게도 안내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보니까 제가 이게 사실 저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계시군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요.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뜻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같이 이 길에 동참해주고 네. 도와줘서 참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순종을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어려울 때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좀 이런 모습 참 너무 좋은데 또 변호사님 두 분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